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을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야당은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위장 평화쇼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정쟁으로 4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낸 정치권, 5월 국회 소집을 두고도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정상회담과 정치권 관련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판문점 선언 얘기를 해야 되죠? 예. 자, 정치권에서 이제 이걸 두고 과연 어떻게 이 후속 조치를 마련해 나갈 것인가 고민 중인데 청와대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후속 조치를 좀 잘 밟아달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회 비준 여부입니다. 합의문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정부 또 청와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 가능할까요? 가능할까 말까에 대한 문제부터 좀 짚어봐야 되겠죠. 표결로 하면 가능합니다. 어쨌든 뭐 최적 가반수 출석에 최적 가반수 찬성이기 때문에 현재 뭐 293명의 최적위원들 중에 147명만 찬성을 하면 되는데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그다음에 평화당, 정의당, 그다음에 진보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 그다음에 국회의장과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이상돈 의원 등 3명이 또 이 비례대표가 탈당을 못하고 민주평화당하고 같이 하는 분들 이렇게 합하면 148명이 나오거든요. 즉 바른미래당이 돕지 않아도 충분히 비준이 가능한 상황인데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회 비준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남북 간에 있어서의 문제를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껴놓고 표 대결로 바로 가는 게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까가 이제 문제인 거죠. 가능한 한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언제 하느냐입니다. 어쨌든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국회 비준을 할 건지 지금 당장 할 건지 안 그러면 5월 중순이나 5월 초중순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잡혀 있거든요. 이 시점 이후에 할 건지 이후로 보는 게 많던데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할 건지 어느 시점에 이 국회 비준을 상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좀 의미가 각각 달라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고 선거 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저 생각에는 굳이 선거 전에 하지 않더라도 자유한국당마저도 안고 가서 함께 풀어내는 거예요. 그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야 없이 통일 과정에 있어서 독일의 의회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고민이 많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을 끝까지 함께 버리지 않고 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부장님, 문 대통령은 이제 국회 동의 여부가 새 정쟁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뭐 정쟁거리가 돼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좀 지금 자초해서 고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야당 공조라고 하는 게 드루킹 사건으로 일정 정도 형성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자유한국당도 야당 공조에서 약간 고립돼 있는 거고 당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도부가 스스로 또 고립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비핵화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단시간 내에 판단할 수 없는 거고 이게 뭐 미국 회담도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행 과정을 보면은 1년 내외 이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여당 주도로 이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무턱대고 비준을 못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용을 좀 차분차분 따져보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이걸 일방적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먼저 국회 비준을 받아라라고 하면서 비용 문제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따져볼 게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경제적 부담에 대해서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경제적 지원을 받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 돈 안 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재정 부담을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게 너무나 많단 말이죠. 무조건 반대할 일은 아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그거를 일정 정도 문제 제기를 하고 해법을 만들고 이런 방법을 해야 하는 거고 이게 너무 무리하다라고 하면 그 중간에
브레이크도 좀 걸어주고 예,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야당에서 뭐 하기도 전에 비준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 나오면은 예. 국민들 입장에서도 깝깝한 자, 거예요. 민주당 얘기 좀 듣고 가겠습니다. 추미애 대표 이번 결과물에 대해서 이런 입장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결의 심장을 갈라놓았던 판문점을 가르고 있는 군사 분계선은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두 정상이 남녘 땅과 북녘 땅을 손잡고 차례로 밟으며 내려오는 장면은 세계 만방의 한반도의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명장면이었습니다. 양국 정상은 8천만 결의와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육성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이제 종전선언과 비핵화, 평화체제로 가는 대장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고르고 긴 호흡으로 역사의 대장정에 함께 할 것입니다. 예, 방금 부소장께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고립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홍준표 대표가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물론 그 전에 이제 페이스북에다 여러 이야기를 했죠. 위장 평화쇼 논란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댓글도 뭐 비판 댓글도 있었고요. 당 내부에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오늘 기자회견 했기 때문에 그 기자회견 핵심 내용 간략히 저희들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고 계속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정권의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서 우려와 걱정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마는 결국 그 염려가 모두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깜짝 이벤트는 차고 넘쳤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북핵 문제는 실질적으로 단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입장만 대변한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국민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이상님. 제1야당 대표의 남북 정상회담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수고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 뭐 하기 전에 뭐 NHK 일본 NHK하고도 인터뷰에서 한국의 일부 좌파들만 지지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위장 평화 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김정은이 불러주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쓰기 했다라고도 했고 해서 아주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뭐 홍준표 대표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6.13 지방선거가 남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6곳 인천을 제외하고는 경남북 그다음에 부산 울산 까지 부산 울산 대구까지 하려고 하면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 보수 성향의 특징이라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북, 하나는 친미. 이제 이 상황이 반북과 친미인데 지금 남북 관계가 풀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나름대로 오바마보다는 트럼프를 더 선호했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과정들이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북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홍준표 대표의 기대대로 영남 보수 성향들이 결집하거나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의 지지가 높아지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오늘 뭐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포인트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뭐 70% 전 국민의 그 지지를 받았는데 66%까지 그 부울경에서 올라가면서 홍준표 대표로서는 저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효과가 있을까? 예. 보수 결집의 효과보다는 오히려 보수 이완의 그 효과가 역효과가 예. 더 크게 난다라는 그 불편함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에도 저렇게 발표하지 못하고 오늘에서야 다시 한번 그 인터뷰를 하는 것도 예. 지난 3일 동안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고립에 대한서 자초한다라는 뭐 김우숙 부소장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런 그 평가들도 두루 예. 훑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쓸 수 있는 판이 저 판밖에 없다. 하태경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이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했죠.
남북 전쟁의 위기가 없으면 존립할 수 없는 정당 자유한국당이라고 비판을 했던 측면을 이제 홍준표 대표가 좀 새겨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여당의 주장처럼 안보 장사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보 장사 그런 게 없다고 말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다른 대안이 있으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 대안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고했다는 말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당의 후보가 수고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문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못 하면서 지금 저렇게 그야말로 그 독자적인 그걸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예. 사실 당내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감정이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내용을 보면은 다 일리가 있어요. 하나하나 우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그거를 전략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어찌됐든 정부 입장에서는 기대에 대해서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너무나 흥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뭔가 찜찜한 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냉철한 머리를 제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철한 머리를 위해서는 우려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민심에 어그러지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민심을 거르지 않으면서 예. 어떻게 이 상황을 좀 전략적으로 잘 현명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거 국민들이 바라는 건 국회에서 좀 세부적인 내용을 국민들이 직접 못하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하게 좀 따져줬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왠지 불안하기는 하지만 언론에 나오는 건 굉장히 장밋빛 얘기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것들에 대해서 무작정 안 받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세부적으로 국민 당신들은 이런 희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담을 해야 하고 1인당 어떤 부담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설명하고 그게 가능한지 아닌지,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경제가 그러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지 해당 상임위 열어서 좀 물어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래서 예. 국회에서 이걸 좀 판을 키워도 돼요. 그 키워가지고 이게 사실은 그 전 정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려고 하면은 상임별로 할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시기 문제도 이건 시기를 정할 게 아니라 한 1년 정도 이렇게 그 이행 과정이 있으면 이걸 계속 해가지고 사실은 한 번 정도 인준을 하되 재정적인 부분들은 조건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시간 하면서 면밀히 해가지고 국민들이 요구에 뭔가 여기에 맞춰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방선거 때까지 버티기가 정말 짧게 힘들다. 여쭤볼게요. 그 청와대에서 이제 회담 성과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여야 대표 회동을 좀 추진할 생각입니다. 검토 단계입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어느 액션을 취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난번처럼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가 모여가지고 회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질까요? 일단은 홍준표 대표가 만약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방선거 앞두고 홍준표 지도부의 리스크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사실 지금 현장에서 지금 그 아까 얘기했듯이 남경필 후보나 몇 분들이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유정복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른 얘기를 하는 건 민심을 저작거리를 지금 다니면서 듣는 얘기들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지도부에서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청와대에서 설명을 하겠다는데 거기도 불참을 한다? 그러면 지방선거 때 이 지도부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듣고 제대로 그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그것을 국회에 와서 반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야당 지도부가 진짜 지금 해야 할 일이지, 무택대고 안 간다, 안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민심을 얻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제 5월달에 관련해서 후속 회담들이 계속 열립니다. 또 외교 일정도 빡빡하게 열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6월달에 이제 선거가 있고요. 자, 이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가 이제 직접적으로 지방선거에 영향을 이제 미칠 수 있다. 그런 게 좀 이번에 회담 결과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재미있는 게 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은 그 위원장의 최초의 6.15 선언 직전에 그게 이제 총선 전에 그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치쇼라는 야당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미 이 출발점들이 작년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아주 그 치열한 말싸움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전쟁 터지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감이 최고조치에 올랐을 때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변화들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냐 평양 올림픽이냐 논쟁을 벌리면서 아주 치열하게 또
그 과정을 겪고 김여정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우리 서훈 그 국정원장이나 정의당 안보실장이 올라가고 하면서 차근차근 준비됐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 쇼라고 표현하기에는 그 너무나 과한 평가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한반도 긴장이 그 최극점에서 서서히 그 풀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회담이 계속해서 이제 벌어지잖아요. 당장 이번에 이제 끝났고 그다음에 5월 초중순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마치고 나면 그 남북과 미국과 중국이 4개국이 또 함께하는 정상회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5월, 6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6.13 지방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다. 예.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제 보수야당이 살 수 있는 길은 더 이상 반북 친미라는 그 아주 이분식 도식을 가지고 보수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보수를 그 양성하는 모든 기회를 날려버리는 이러한 형태로 이 시간을 쓰지 말고 예. 말 그대로 건강한 보수로서의 아까 뭐 그 김우석 소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쪽은 기대를와 장밋빛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거기에 그 들어있는 장미의 가시와 그다음에 우려를 이야기함으로써 균형 잡힌 남북 관계와 북핵 이 완전 폐기 과정 속에서의 그 야당의 역할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예. 계속해서 반북 반공 이데올로기 색깔론 요걸로 쳐 나갔었을 때는 결국 스스로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알겠습니다. 상황이 예, 예. 자, 짧게 마지막으로요. 지금 한반도 정세에 급변하는데 국회 뭐 하느냐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4월 임시국회 자 빈손으로 끝나게 됐습니다. 5월 임시국회 소집 글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계속 공전하고 있고 드루킹 관련 사건 얘기, 그다음에 남북 관계 여러 이슈들이 많습니다. 국회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뭐 돌파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야당에서는 그 드루킹 사건을 계속 그 불씨를 키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드루킹 그 이 특검 문제는 국회 정상화의 전제인 거는 이번 그 남북 회담하고 상관이 없이 전제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거와 그 남북 정상회담 비중 문제 이 부분은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죠.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러면은 예. 이건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역시 국민들이 바라는 거 국회에서 뭔가 일을 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특검도 하고 비준도 하고 비준 과정에서 짚을 건 짚고 이렇게 해가지고 야당이 좀 전략적으로 하고 이번 지방선거 때 만약에 국회가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양쪽 다 굉장히 어려워지지만 결국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의 이 기조에서는 야당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회 문제에 있어서는 이걸 분리 대응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자, 지금까지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무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